예, 그제 유튜브를 텔레비에 연결해 가지고 예, 겨울 여자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제목은 누구나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노래도 또한 유명하고. 예, 그런데 새삼스레 이제 필름이 꽂혔다고나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보게 됐는데, 그래서 보기 전에 또 검색도 해보고, 대강 어떤 이야기다,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더 기대가 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여인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같았고, 역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다시 또 그걸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한 주인공이 맨 처음에 아주 내성적이고 그냥 그 편지만 보낼 줄 알고 나서기도 아주 예? 신중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예, 남자를 만났는데 그래서 애인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별장의 어떤 장소에서 같이 만나기도 했는데 남자가 이제 껴안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걸 막 거절하고 뿌리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러니까 그 여린 남자가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는 어, 그런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떤 적극적이고 활달한 남자가 자기를 꼬셔가지고, 전형적인 이제 대학생들 이제 어떤 이제 학교에서 꼬시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는 또 전형적인 그 시대 그런 이제 운동권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하려고 하던,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대학신문 기자 뭐 그런 거 하면서. 그런데 잘 하고, 그렇게, 어, 이 주인공 여자는, 처음에 자기가 무슨 요조숙녀를 하고 굉장한 게, 이제 자기를, 이제 아꼈던 것,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주 모든 것을 다 바쳐줍니다. 이제 그야말로 모성애처럼. 그런데 이 당사자가 이제 어째 하늘이 이제 허락하지 않은지 어쨌든 간에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이제 이혼남을 만나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다고도 그러고 그랬는데 이혼남한테 사랑을 베풀어주고 물론 또 이혼남은 욕심에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먼저 애인 전처하고 서로 오해 때문에 그랬으니 만나게 해가지고 사랑을 이루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여성의 역할은 사랑을 세상에서 더욱 강조하고 사람들은 이제 더 세상을 더 인간답게 풍요롭게 하자 이런 것입니다. 사랑을 더 풍요롭게 하자. 근데 이것은 지금 세태에 보면은, 그래야 하지 않는가 하고 아주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가 1977년이니까, 우리 다 아시다시피 유신시대? 무슨 사상의 자유가 혹독하게 뭐 있었고 아주 그냥 그 시절 암울했던 시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암울하고 그렇게 암울해서 어쩌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오히려 진짜 사회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그이들한테 아무런 것이고, 일단 뭐, 알고 이 체제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사회의 어떤 권력 체제가 확고히 돼서 어떤 정치적인 싸움이 좀 없고, 그런 때에는 결국은 사랑 타령이죠, 사랑. 그러니까 사랑과 인간의 본성인들에 대한 그런 탐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최대한 폭넓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작용으로 오히려 또 현대에 나타난 것이 뭐 87년생 김지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을 이제 남성하고 똑같이 이제 어떤 싸움과 경쟁을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동등하게 해놓고 어떤 이제 마치 부자의 재산을 함부로 손대는 자들을 엄벌하듯이 여성의 어떤 존재를 탐하는 자들을 어떤 비교적 적은 값을 치르고
혹은 치르지 않고 여성을 탐하는 자들을 엄벌하는 그런 현재의 제도. 그런 상태가 오히려 이 상태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제 자극을 줄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단순히 복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경쟁과 싸움 이런 것에 몰두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후 시대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정치과인 시대가 도래했었죠. 근데 그 이전 시대니, 근데 이 시대가 그럼 옛날 시대냐면 그건 아니죠. 사실 또 구한말 해방 이후 이때도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이제 혼란했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때 당파 싸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오히려 안정된 시대였으니까 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추구가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크게 관점을 널리 보면은 중국에서 통일이 되지 않은 나라가 그랬을 때는 서로 싸움하느라고 그런 것으로 싸움과 전략 이런 걸로 인간의 역량이 소모되고 이제 통일국가가 되고 안정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어떻게 좀 잘 살 것인가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그 권력이 반드시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권력이 안정되었던 이제 60, 70년대 시대 이때는 인간의 본질적인 것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것이 더 이제 강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는 또 이제 문여송 감독의 안 써도 다 기억이 나오는데 문여송 감독의 여자의 성이라는 캐슬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다른 강의 영상에서 이 제목으로는 아니지만 얘기했습니다. 참 연대를 안 적었는데요. 연대를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연대가 어느 때인지를 86년도입니다. 물론 이제 79년도, 80년도 격변의 시기가 있었지만은 86년도 역시 또 이제 86년도 그리고 겨울여자는 77년 이제 정치적 안정 시기가 흔히들 이제 정치적인 이제 안정 시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간을 안정된 시기냐 아니냐 생각하지만은 또 그렇지도 않죠. 바로 앞에 무슨 격변이 일어날 거를 그 전에는 모르죠. 폭풍전의 고요. 그러니까 이 전 시대 바로 전 시대가 가장 안정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1977년도 바로 79년 2년 후에 11.6 사태가 일어나서 격변이 일어나죠. 전두환 시절도 이제 87년이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87년도부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직선제니 엄청나게 혼란이라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른바 민주화 시대. 그러니까 어쨌든 86년도 가장 안정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된 시기에 아주 그냥 인간의 본질을 이제 본질을 충실한 영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물론 꼭 영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겨울여자도 다 원작 소설이 있고 다 모든 예술 장르에서 나타났던 것이지만은 77년도, 86년도 이런 것들이 다
지극히 안정된 시기에 나타났다는 거, 그 주목할 만합니다. 여자 이성은, 그러니까, 저기 링크된, 나중에 끝나기 전에 링크된 영상에도 나오겠지만은, 그건 이제 백치미란 말도 있죠. 시골에 그런 순박한 여자가 이제 좀 사랑을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그 형제인가 누가 이제 이 사람을 지금은 본지 조금 돼서 기억이 좀 그런데 형제가 이 여자를 집에다 이제 둡니다. 그런데 그 동네 다른 여자들이 남자들이 또 그 여자를 막 이제 사랑하자고 막 이렇게 집적대는 거죠. 그리고 겁탈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 남편이 있는 사람을. 근데 여자는 마음대로 그럴까? 마음 놓고라기보다 자기를 그 사람들한테도 허용합니다. 예? 근데 원래 좀 모자란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형제들도 이 여자를 이제 좀 심하게 그러진 않고 좀 야단을 치죠. 그냥 이제 넌 남편이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그 남자도 다른 남자도 자기를 사랑하고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내가 주지 못할,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딨냐. 근데 그 집에, 당시 집에 이제 어떤 시간이 있었고, 한가했던 시기였고, 집에서 할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최대한 해야지 왜 안 하느냐, 이런 여자의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사상적으로 보면 아나키즘, 예, 그 무정부주의적으로 가장 극좌파, 이제 모든 것이 이상형의 세계에 다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얻기 위한 남자들의 경쟁, 투쟁, 그걸 계기로 해서 남자들이 서로 노력하고 자기 향상을 하는데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을 때 이제 여성이 그냥 누구하고도 다 사랑할 수 있고 누구하고도 다 자기를 존재를 이제 베풀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여성상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내기가 또 아무래도 대중적 취향 그런 거에서는 맞지 않는지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순수한 관점 예술 관점에서는 오게티일 수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맞기도 하죠. 나중에 이 여자는 또 자기를 괴롭힌 남자를 이제 복수하는 거 같이 이제 자기 가족들 그런 걸로 이제 끝나지만은 그건 또 그 상대방도 그래야 단지 여자를 이제 겁탈했다가 아니라 아주 상당한 악행을 했으니까 그래야 싼 거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이제 굳이 나중에 끼어들었지만은 순수 사상적인 면에서는 그 중간에 그 대사가 아주 그 장면이 아주 충격적인 겁니다. 이제 그냥 사랑을 하는 건 그 상대가 좋아하고 상대가 좋아하고 자기가 그럴 능력이 있고 그럴 여유가 있는데 왜 주지 않느냐.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은 식량과 모든 물자와 똑같이 비유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이제 사랑이란 것은 그러니까 돈과 음식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식당 주인이 돈을 받고 팔아야 할 정식의 손님들을 다 대접했어요. 그 다음 밥이 남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린들에게 계속 나눠줬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잘못했다. 죄라고 하는 거.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대 그 시대에는 그 인간의 본질 그리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것들이 대중 예술 작품에도 이렇게 많이 반영되고 그랬었는데 이후에는 80년대부터 이제 정치 과잉 시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그 정치라는 것이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자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이제 세력 경쟁이죠. 세력 경쟁상에서의 어떤 세력 경쟁상에서
어떤 세력을 대변하는 거. 이제 페미니즘이니 뭐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전반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세력 변화를 위한 그런 가치라는 건 내가 다른 얘기에서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 경쟁 그런 가치들이 이제 영화나 그런 데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 주된 소재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대중 영화 그거는 이제 악당과 싸우는 그런 주인공 그런 거지만은 이 상대가 선악의 싸움도 아니고 그냥 세력끼리 싸우는 그런 거의 가치 그런 거의 가치가 영화의 많은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지금 시대가 이렇게 결국 지금의 시대가 절대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보다 정신적으로 발달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그 이전의 50년대 뭐 6.25라는 뭐 극단적인 싸움도 있었고 해방 후의 정치적인 격변도 있었고 그런 싸움들 그런 시대로 돌아간다 같다 뿐이지 그게 좀 이제 비교적 소프트한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총 가지고 6.25처럼 싸우고 해방 후의 정쟁도 암살이 횡행했고 그런 치열한 싸움이 아니라 이제 그냥 매스컴으로 통한 인신공격이니 그런 싸움이고 비교적 소프트하게 싸움 때문에 금방 또 결단 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오래되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 마치 그러니까 중국 역사 그런 데서도 통일과 싸움 분열을 반복했죠. 근데 물론 근중세 이후에는 대륙 중국도 분열 시기는 아주 짧았고 계속 통일이 시기가 길었었죠. 근데 우리 경우는 그거는 물론 이제 물적인 통일과 그거고 보면은 이제 구한말 일제시대 이때가 정말 외세 어느 쪽을 영합하느냐 혹은 어떻게 자주 독립을 지키느냐 이런 걸로 엄청나게 싸우다가 어쨌든 간에 일제시대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기였죠. 그러다가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암약한 독립운동과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 다음에 다시 해방 후 그때 막 싸우고 그렇게 치열하다가 다시 이게 박정희 전두환 그 시대 때 이렇게 조용하다가 그 이후 다시 이렇게 좀 비교적 그러니까 그런 싸움들이 계속해 나가고 있죠. 이런 경쟁의 시대가 계속되는 거 어찌 보면 또 이게 나쁜 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싸우다가 완전히 억압돼가지고 완전히 조용해지고 이런 걸 반복되는 거. 그럼 치열한 싸움 이 상태에서 그런 희생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때는 또 어쨌든 간에 이 체제를 마음에 들지 않는 비록 상대적 소수라도 상당히 스트레스와 그걸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서로 간에 티격태격하는 그런 기간 그런 것 같지만 뭐 이게 바로 민주사회라는 걸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술이나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사랑과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 예술적으로 많이 탐구되는데 이러한 시기에는 이제 투쟁과 싸움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 시기라고 해서 이런 투쟁과 싸움 이런 식으로만 일관되기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시대라 하더라도 이렇게 소위 민주사회라는 사회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 조용한 시기와 맞먹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얘기하고 그런 시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제 그런 예술 작품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한번 이제 그러니까 다시 정서에서 써놓을 테니까요. 여자이성, 겨울여자, 이거는 유튜브라든지 어떤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겨울여자 소설 조혜일 선생의 그것도 이제 검색해 봤습니다. 비록 그 전에 읽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중고 책방에서 그 70몇 년도 그거 보통 오래된 책은 뭐 자꾸 내려가다가 1,000원까지도 하는데 그건 얼마냐면 2만원입니다. 또 어떤 건 상하권인데 상권이 하권은 5만원인데 그것도 너무 비싸서 못 사고 2만원짜리 이제 상권을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이제 그걸 다 읽은 다음에 학원을 꼭 읽고 싶다. 근데 정 없다. 그러면 5만원짜리 학원을 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2만원짜리 상권은 구입할 상태이고 그걸 읽어서 이제 한번 그 시대의 그러니까 순수한 여성 사랑 꼭 하여튼 여성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 어쨌든 인간 사이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예술작품. 여자의 성분은 소설이 원작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검색은 안 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스토리 자체도 어쨌든 감독의 그런 이제 아마 주관이 들어간 거죠. 중간에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법이 어딨냐 해서 베풀어서 사람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의 시대라고 해서 자꾸 이제 위축되고 그러지 않고 좀 더 이제 아무리 시대가 자꾸 인간 사이의 세력 경쟁 그런 거에 일관되게 그런 거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정도를 지켜서 사랑 문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최고의 가치로 보는 그러한 예술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랑 문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다른 것들을 자꾸 그 투쟁 싸움 이런 거 그리고 부분적 가치관 선악의 싸움 그것도 아니고 마치 선악의 싸움을 영화에 나 작품에 모습하면 뭐 유치하고 단순한 거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선악이 아니라 그냥 서로 간의 갈등. 근데 갈등도 공정한 위치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편에서 사실 비슷한 어느 것이 선이냐 그걸 보려면 사실 비슷한 가치인데 어느 한쪽에서 보는 거죠. 이 가치의 선악의 어느 잣대는 이제 어느 것이 더 영적인 인간의 영적인 그 완성과 성숙, 영적 확장에 더 인간 아니라 모든 세상 존재의 그러니까 물질 이외의 영적 존재 자체의 강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선인데 그거에 어느 것이 더 부합하느냐가 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뭐 여권 신장 남녀 갈등 좌우 대결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고대로부터 분명히 되어왔던 선악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 파벌감의 가치관 싸움이고 그 어느 것이 선하다
물론 또 주관적으로는 뭐 어느 것이 더 선에 가깝다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여러 가지로 다르고, 그런데 이 중 한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어떤 시대가 변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시대의 가치관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가짜 예술들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좀 지양되고 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양되고, 이제는 좀 본질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나아가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